광속불변.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지상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한 거하고, 또 지상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기차에서 그 빛을 측정한 거, 빛의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방법이 지상에서의 시간과 기차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가야지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아인슈타인이 빛시계 사고 실험을 했죠. 그래서 정말 움직이는 시계는, 또는 움직이는 기준계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그런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뮤원이라고 하는 입자가 당시에 지상에서 관찰됐는데, 그것은 뮤원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뮤온, 지상에서 볼 때 뮤온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또 뮤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상에서부터 대기온까지의 높이가 이게 짧아져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 지연, 움직이는 막대는 길이가 짧아지는 길이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야지 된다. 자,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우리 이제 좀 더 멋있는 이론으로 만들어야지 되겠죠. 네. 그 이론이, 그런 것을 다루는 이론이 미리 나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상대성 이론은 무엇이 상대성 이론이냐면, 우리 빛을 봤더니 지상에서 본 것과 기차에서 본 빛의 속도, 이렇게 본 것처럼 자연현상은, 이 자연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을 두 기준계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기준계는 서로 어떤 기준계가 있냐면, 어때요?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라는 기준계에서 요것의 속도를 측정하고 B라는 기준계에서 요거의 속도, 위치, 가속도를 측정하면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측정한 둘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란 동일한 자연현상을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기준할 때 그 설명, 여기서의 설명과 여기서의 설명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인데, 그때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등속도 운동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뉴턴의 운동법칙은 관성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기준계가 관성계면 그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도 또 관성계라고 그랬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기준계에서 똑같은 자연현상을 관찰한 거를 비교하는 거,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가속 운동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그럴 때 그러면 A 기준계가 관성계면 B 기준계는 A 기준계에 대해서 가속 운동하면 이건 비관성계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비관성계까지 포함시키면 그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확장을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동일한 자연현상을 두 기준계에서, 특히 한 기준계에 대해서 다른 기준계가 등속도 운동하는 때 두 기준계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 나오기 전에,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레이 변환은 간단해요. 여기 비행기가 있으면 A 기준계에서 비행기 좌표가, A 기준계 좌표가 X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B 기준계에서는 여기 X'이라고 하면 요 숫자가, 요게 10이면 요것도 10 아니죠. 왜 그러냐면 원점이 다르니까. 거기다가 이 원점은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X와 X'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갈릴레이 변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A 기준계에서 비행기 위치를 X하고 T로 표시했고, B 기준계에서는 X'하고 T'으로 표시했다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요 X'은 어때요? 이 X에서 VT를 뺀 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X'은 X에서 VT를 뺀 거. 그 다음에 A 기준계에서의 시간과 B 기준계의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같으면 되죠. 이게 바로 요 두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두 기준계 사이의 속도도 달라지는 거 우리 여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것들도 두 기준계 사이의 관계를 다른 것들로 구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되는 관계가 갈릴레이 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 갈릴레이 변환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광속은 불변이다 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무엇에 의해서 느낀 거냐면, 갈릴레이 변환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에서 느끼면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광속이 불변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려면 갈릴레이 변환이 수정되어야지 되는데 알고 봤더니 갈릴레이 변환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보니까 당연히 맞죠. 근데 근사적인 거였어요. A 기준계와 B 기준계 사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어느 정도 빨라지면, 빛의 속도에 근접할 정도로 빨라지면 갈릴레이 변환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시켜야 되는데, 이 갈릴레이 변환을 특수상대성 이론에 맞도록 수정시킨 변환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아인슈타인 변환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한번 로렌츠 변환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로렌츠 변환을 유도했습니다. 어떻게 유도했냐면 광속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 가지고 유도할 수가 있는데 뭐 그 유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것을 유도하고 싶으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도하는 과정 나오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로렌츠 변환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되겠어요. 그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A중계하고 B중계가 있는데 B기중계에다가 막대자를 하나 놓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점에서부터 X'까지 놓겠어요. 그래서 A기준계에서 B기준계를 보면 B기준계가 움직이고 있죠. 이랬을 때 우리 B시계 실험에서 뭘 알았냐면 움직이는 시계는 주기가 길어지고 움직이는 막대는 길이가 짧아진다. 이거 알았죠? 이걸 이용하겠어요.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B기준계에서 고유 길이가 L0인 막대를 원점에서 X'까지 놨다고 그랬죠. 그러면 B기준계에서 본 막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 끝에 좌표 차이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한쪽 끝은 X'이었고 한쪽 끝은 원점이니까 막대의 길이는 X'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을 A기준계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갈릴레이 변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A기준계에서 보면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A기준계에서 본 것인데 B시계 실험에 의할 것 같으면 A기준계에서 B기준계의 그것을 막대를 봤을 때 두 개가 같아야 됩니까? 다르죠. 어떤 게 더 깁니까? 어떤 게 더 기냐면 자, 고유 길이가 더 길겠어요. 다시 말하면 A기준계에서 본 길이는 고유 길이를 감마로 나눈 것이니까 이게 바로 A기준계에서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고유 길이에요. 감마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갈릴레이 변환하고 어떻게 차이 나요? 갈릴레이 변환은 X'은 X-VT였죠. 뭐만 차이 나냐면 여기에 로렌츠 인자만 여기 하나 딱 붙은 거.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인데 로렌츠 변환은 갈릴레이 변환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감마 로렌츠 인자 하나만 감마만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감마는 어때요? 웬만한 속도에서는 1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갈릴레이 변환이 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A기준계와 B기준계 사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그러면 감마가 1이 아니게 되죠. 자, 이제 우리 또 시간에 대한 로렌츠 변환식도 찾아내야지 되는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X에 대한 로렌츠 변환식을 이렇게 바꿔 쓰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바꿔 썼냐면 이 베타는 뭐냐면 베타는 C분의 V에 베타가 바로 광속을 단위로 속도를 나타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VT를 베타 C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CT를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하면 요거 바로 길이의 차원이기 때문에 길이로 비교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공간과 시간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우리 공간 좌표에 대한 변화는 시간 좌표에 대한 변화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유도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추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유추해서 여기서부터 이거라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요놈 요거 맞지 않네. 요거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여기 X' 대신에 뭘 쓰냐면 요거 시간을 쓰는 거야. CT'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요 식에서 X 대신에 그냥 CT를 써요. CT. 그 다음에 CT 대신에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X를 써요. 그럼 이게 나옵니다. 요게 바로 로렌츠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렌츠 변환을 구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되는데 요거가 만약에 V가 C에 가까이 아주 작으면 이 식이 바로 되는 거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왜 로렌츠 변환이라고 불렀냐면 로렌츠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덜란드의著名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 노벨상 받았어요. 몇 회 노벨상 받았냐면 제2회 노벨상 받았어요. 1회는 누가 받았습니까? 렌트겐이 받았죠.
무엇으로 받았냐면 자기 제자가 발견한 제만 효과라고 있는데 그런 제만 효과를 발견한 공로로 1902년 제2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1904년에 움직이는 전자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려니까 로렌츠 변환과 같은 똑같은 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로렌츠 변환에 대한 식을 미리 1904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광속이 일정하다는 조건에서부터 로렌츠 변환을 이론으로 찾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로렌츠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로렌츠 변환이라고 불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렌츠 변환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이 전부다입니다. 물론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의 의항이 대표한다. 다시 말하면 로렌츠 변환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시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그전에는 시간과 공간은 따로따로라고 생각했어요. 둘 사이에 관계 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뉴턴 역학책이 이렇게 두꺼운데도 뉴턴 역학은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 F는 mdt제곱분의 d제곱 r이라고 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공부하는 분야예요. 네, 이것을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기하학은 뭐냐? 전자기하학은 맥스웰 방정식 공부하는 거. 결국은 전자기하학 책 굉장히 두꺼운데 우리가 공부한 4개의 맥스웰 방정식이 전자기하학을 대표합니다. 그다음에 양자역학은 뭐예요? 양자역학은 양자역학의 운동법칙, 이게 바로 양자역학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냐? 특수상대성 이론은 바로 로렌츠 변환이 특수상대성 이론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하나 더 남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까지 포함해서 요 식들만 알면 여러분이 그냥 물리를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